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코딩 도우미 코딩 강사입니다. 31번 문제풀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31번 문제풀이 시작해 볼까요? 예제 31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x100에 31. 그 다음에 publish static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finish 눌러줍니다. 자, 코멘트 제거하시고, 자, 3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 그 점수를 입력받고요. 평가를 해보자입니다. 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 입력을 받고요. 이 점수가 들어왔을 때 점수의 범위를 그 A, B, C, D 학점으로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점수 하나가 입력되고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된 문자 A, B, C, D 문구가 출력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수가 하나 들어온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정수 한 개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야겠죠. 스캐너 문장을 이용하고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if else 그 다음에 또 if else를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if문, 조건문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연습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 부분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과 반복문, 조건문과 반복문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코딩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수 입력을 위해서 스캐너문을 임포트를 해주고요. 자, 답안을 복사해서 한번 수행 결과를 한번 보고요. 코드 자체를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입력이 되고요. 일단 90점 이상이면 A학점, 70점 이상이면 B학점, 40점 이상이면 C학점, 그 다음에 D학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걸 때는 if else 로 걸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많은 수를 걸러 낼 때, 그, 가장 작은 부분 집합부터 하나씩 걸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조금 편하게 코드를 짤 수 있고요. 많은 경우에서 조금 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서 조그만 경우를 걸러내고 큰 덩어리가 제일 밑에 남도록 그렇게 코딩 해주는 게 제가 그 프로그래밍 할 때의 경험상 가장 논리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90점 이상을 먼저 걸러줍니다. 이 부분으로 걸러주고요. 그 다음에 70점 이상, else, 그 외에는 또 7점 이상이니까요. 또 40점 이상을 이렇게 이 부분으로 걸러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떨궈지죠. 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묶어가지고 나머지는 그 밑으로는 다 D학점이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딩하는 게 좀 어려웠다면 여러분이 이 부분, 조건문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요 문장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이미 조건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90점 이상이니까요. 95점을 입력하면 A가 출력돼야 되겠죠. 네, A가 출력되고요. 다시 실행해보고 85점이면 B학점. 자, 그 다음에 40점 이상이니까 50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50점은 C학점 되겠습니다. 그 외 40점 이하죠.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죠. 미만. 그러니까 39점까지 0부터 39점까지가 D학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9점을 눌러 볼게요. 39점은 D학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f else로 구문으로 블로킹을 해서 묶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C 언어나 자바에서는 한 줄짜리 그 조건문 바로 밑에 오는 조건문은 이렇게 중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예, 생략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한데 한 줄짜리 때는 그렇고요. 두 줄 이상의 어떤 그 수행문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때는 되질 않습니다. 그때는 꼭 두 줄 이상의 수행문이 부문 true 조건에 들어오면 두 줄 이상은 반드시
중괄호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무조건 족구문에는 블록을 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if문 쓰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그 수행문이 그 if 블록 안에 들어가는 수행문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무조건 블록을 써서 경계표시 스코프라는데 이 경계표시를 해주도록 그렇게 코딩을 하고 나중에 숙련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중괄호를 한 줄짜리일 때는 중괄호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익숙지 않으니까 무조건 중괄호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게 안 되셨다면 이 부분을 또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답안을 보지 않고 한번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1번 문제풀이를 여기서 마치고요. 32번 문제풀이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딩 강사입니다. 32번 문제풀이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2번은 31번과 좀 비슷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if문 또는 if-else if문을 쓰는 게 아니라 스위치 케이스문을 좀 연습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내용에 따라서 영문자 하나가 입력이 되거든요. 영문자 하나가 A, B, C, D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A, B, C, D 문구 중에 하나가 입력이 되고 A라고 입력이 되면 best 느낌표 3개, 또 B라는 문자가 입력되면 good, C가 입력되면 run, D라는 문구가 입력되면 slowly라고 이렇게 문구를 되고요. 그 외의 문자가 입력이 된다면 A, B, C, D가 아닌 다른 문자들이 입력된다면 what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출력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 예가 되고요. 이렇게 한번 복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입력 예시 A이기 때문에 best라고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문장의 패턴을 적어놨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는 원래 그 정수가 들어가는데요. ch 차렉터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바 SK 1.6 이상에서는 문자 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 이상인 것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렉터하고 정수만 여러분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 그 수행되어지는 환경, 여러분 PC가 아니라 개발 PC가 아니라 사용자의 PC의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값하고 차렉터 두 가지만 요 스위치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이를 해볼 텐데요. 자, 32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하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자, EX100에 32번입니다. publish that void main 제가 체크를 했죠. 펜시 누르고요. 코멘트 제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한번 코멘트로 놔둬 보겠습니다. 자, 문장 하나를 입력받기 때문에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죠. 키보드로 입력받을 때는 항상 스캐너를 사용합니다. 임포트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을 한번 복사해서 보고요. 코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수행되어지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A, B, C, D 또는 그 외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A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저희가 A란 대문자 A죠. 대문자 A를 입력하고 엔터 하면 best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고요. 대문자 B를 입력받고 엔터 하면은 good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문자 C를 입력받으면 run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입력받으면 slowly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문자 뭐 X라든지 Z 뭐 다른 것을 입력받으면 watch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연습해 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 스위치 케이스 이 문제를 이제 잘 푸셨다면 스위치 케이스를 어느 정도 숙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잘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안 보고도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코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스캐너를 통해서 넥스트 라인 또는 넥스트를 이용해서 문자 열을 입력받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문자 하나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문자 한 개를 문자 한 개를 입력받는 스캐너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next line이나 next 문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 입력 받으면 이게 스트링이 됩니다. 대문자 스트링이 됩니다. 스트링형이 되는데 스트링에 점 찍으면 멤버 함수를 또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차 at이라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차 at이라는 애는 문자열이 입력되면 문자열에 A, B, C라고 입력된다면 맨 앞에 첫 글자만 문자로 하나 가져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모르면 입력받는 것 자체가 난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 at이라는 문자열, 이게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에 점을 찍고 차 at이라는 함수 첫 번째 0이라는 거는 첫 번째입니다. 항상 그 배열이나 문자열도 하나의 배열이라 볼 수 있는데요. 내부적 배열의 첫 번째는 첫 번째를 가리키는 숫자는 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를 가져오라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렇게 리턴을 해줄 때 차형, 문자형이 됩니다. 그래서 ch로 받았고 이것을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 넣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에는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를 케이스로 대입을 해서 콜론 찍고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비교를 하고 수행되어지고 브레이크문을 통해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좀 난해하고 익숙치 않죠.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자주 써보고 자주 보고 익혀져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난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A일 때는 이렇게 스윙되어 나가고 B일 때는 이렇게 스윙되어 나가고 C일 때는 이렇게 스윙되어 브레이크를 만나기 때문에 나가버립니다. D일 때는 이렇게 스윙되어 나가고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다 차근차근 비교했다가 그 외의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ETC 그 외의 경우는 이렇게 돼서 결과를 출력하고 나오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코드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해보시고 눈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32번 문제풀이 영상을 마치고요. 33번 문제풀이 해보시고 33번 문제풀이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3번 문제풀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33번은 32번의 연장성산에 있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게 되겠는데요. 32번에서는 ABCD라는 문자 하나를 입력받는 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숫자를 입력받는데 1부터 12까지 정도의 숫자 중에 하나 입력받는데요. 이 중에서 12, 1, 2는 그 월수로 따지면 윈터, 겨울이죠. 그래서 윈터라는 문구를 출력해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3, 4, 5 중에 하나를 입력받으면 스프링, 봄이라고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6, 7, 8이라고 입력이 된다면 서머, 여름, 9, 10, 11월은 폴, 그래서 가을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출력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력 예시를 보면은 10이라고 입력을 받았을 때는 12월을 가리키는 거가 되기 때문에 겨울, 윈터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도움말에서 보면 아까는 브레이크문을 썼었는데 각 그 조건문마다 썼었잖아요. 케이스문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적절히 제거하면은 케이스가 다 통과돼서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수행되다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캐너 문을 수록을 해야 되고요. 33번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sh that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EX100에 33번입니다. 자, 코멘트를 한번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컨트롤 슬래시 눌러서 코멘트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선을 입력받습니다. 키보드로 입력받기 때문에 스캐너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타이핑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고요. 설명을 해드리는 어,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문장이 좀 약간 길어졌네요. 보니까요. 자, 잠깐 코드가 이제부터는 약간씩 길어졌습니다. 일단 수행해서 결과를 보고 코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행을 하면은 원하시는 달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출력문이 뜨고, 그 다음에 next int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되고요. 내가 12라고 하면 12월은 인터죠. 겨울이니까요. 자, 윈터라고 자,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 3은 스프링 되겠고요. 다시 실행. 자, 8월은 서머죠. 여름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9, 10, 11월 정도 하나니까 10이라고 입력하면 fall이라고 입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부터 10위까지 외에 다른 수를 입력하면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디폴트 문장이 없습니다. 디폴트가 없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는 세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ext int를 통해서 정수형 하나를 입력받고요. int months라고 하고요.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 스위치 조건문에 winter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입력을 해주고요. 케이스로 다 땁니다. 딸 때 전에는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다 있었습니다. 보면은 원래는 이제 브레이크 하고 여기에 어떤 그 수행문 있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12인 경우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브레이크를 안 쓴다면 12일 때 경우에서도 쭉 내려오고요. 브레이크 문을 만날 때까지 내려옵니다. 1인 경우에도 쭉 내려옵니다.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요. 2일 때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12, 1, 2가 쭉 내려와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어느 것이라도 걸리면 쭉 타고 내려와서 브레이크를 만나고 나가니까요. 일단 윈터라고 출력이 됩니다. 3, 4, 5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수행이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3, 4, 5인 경우가 다 걸립니다. 걸려서 이쪽에 스프링 출력하고 브레이크 만났기 때문에 내려가고, 그런 형태로 12, 1, 2, 그 다음에 6, 7, 8, 3, 4, 5, 6, 7, 8, 그 다음에 9, 10, 11월까지 이렇게 출력되어 되겠습니다. 이쪽은 브레이크를 이제 제거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문을 제거한다는 컨셉에 대해서는 여러 경우를 이제 이렇게 넣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도 안 써보셨다면 이게 새로운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차이 좀 이해하시고 코드를 잘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33번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34번 문제풀이를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34번 문제풀이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4번 문제풀이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은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해볼까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한 다음에 ex 100에 3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멘트를 좀 제거하고요. 34번을 보면은 어떤 문제냐면 정수가 계속 키보드를 통해서 하나씩 입력이 되고요. 0을 만날 때까지 0이 아니면 입력된 정수를 출력하고 0을 입력하면 출력이 중단되어집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 0이 언제 입력될지는 모르죠. 입력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5번 만에 0이 입력됐는데 뭐 2번일 수도 있고 10번째 만에 이렇게 0이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입력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문이 돌아가야 됩니다. 반복의 횟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걸 써야 되냐면 무한 반복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무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 예시는 이렇게 되고요. 자, 핵심 문제 사항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고요. 자, 0이 입력될 때까지는 결국 계속 그 입력된 숫자를 출력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ile 문장을 사용합니다. 자, while 문장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자, if 문도 쓸 수는 있는데 if 문도 써서 무한반복을 만들 수도 있고
while문을 통해서도 무한반복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한반복문을 만드는 거는 제가 요 블로그가 약간 내용이 좀 허술한데 약간 제가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해야겠죠.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캐너를 임포트 하시고요. 답안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스캐너로 입력을 받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자, 0 외에 다른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5. 자, 그 다음에 7. 계속 입력 받죠. 그 다음에 8. 자, 커서를 이동해 주시고 9. 자, 그 다음에 이제 0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0. 자, 0 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돌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날 때까지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무한 반복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자, 무한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무한반복문을 만드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무한반복문 연습할 때요.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무한반복, 진짜 루프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게 돼 있는데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처음 연습할 때는 브레이크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무한히 반복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저희가 스스로 이 프로그램 멈추도록 개발자가 정지를 직접 눌러줘야 됩니다. 자, 무한반복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while문을 쓰고요. 여기에 항상 true 조건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while문 안쪽에 수행이 되는데 브레이크 조건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조건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쪽 코드는 일단 코멘트 아웃, 컨트롤 슬래시 눌러서 이렇게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무한 반복문을 한번 저희가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브레이크 조건이 없죠. 그래서 무한히 반복되는 루프에 빠져버립니다. 계속해서 출력되어지는 결과가 있고요. 언제 나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히 컴퓨터가 꺼질 때까지 계속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한 반복문을 연습할 때는 이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버튼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반복하는 루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자가 이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그냥 스스로 정지를 저희가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되겠고요. 이 경우가 하나 있고, 포문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 그 다음에 여기에 콜론, 초기화 조건 증가문이 지금 없는 상태, 빠진 상태에서 세미콜론 두 개를 쳐주면 이게 무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무한히 반복됩니다. 브레이크문을 만나야지 빨리 나오는데요. 빨리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저희가 이 빨간색 버튼 눌러서 저희가 스스로 정지를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while에 true 조건을 항상 줘서 돌게 하는 거하고, 폼은 이때는 세미콜론 두 개를 둬서 공백으로 초기화 조건, 증감 조건을 항목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무한 반복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코드는 보면은 첫 번째 경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한 반복문 안에서 입력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반복되면서 입력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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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았을 때 0이 아니면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을 받아야겠죠. 다시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continue라는 그 제어문을 써주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떤 반복문에 처음으로 가버립니다. while문, for문, while문 마찬가지로 반복문에서는 처음으로 가버립니다. continue문을 만났기 때문에요. 이 밑에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데 어차피 무한 반복이니까 여기서부터 수행을 하겠죠. 계속 이렇게 이런 무한 반복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0을 마침내 입력하면 이쪽 루프를 타게 되죠. 그럴 때는 0을 출력하고 종료하고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뛰쳐나오는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만나는 순간 이렇게 빠져나가서 프로그램이 자연적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이쪽 문제에서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있던 패턴이. 무한 반복문을 써주고 거기서 어떤 특정한 루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0을 만났을 때는 컨티뉴 쳐서 이렇게 다시 코드가 앞쪽으로 가서 다시 돌게 만들고요. 브레이크일 때 나오는 반복문을 탈출하는 그런 제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깔끔하게 처음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배우신 입장에서는요. 자주 써보시고 이 패턴을 이해하시고 무한 반복문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딩 강사입니다. 문제 35번으로 찾아봤습니다. 일단 35번 클래스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EX100의 35번입니다. 코멘트를 제거하시고요. 자, 문제를 좀 볼 텐데요. 이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중급입니다.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35번부터는 점씩 어려워져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도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수 한 개를 입력받고 1부터 그 수까지 n이라고 보면 1부터 n까지 그 수의 짝수만 합을 또 구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은 정수 한 개가 0부터 100 사이의 정수 하나가 입력이 되고요. 출력은 1부터 입력된 수 n까지 짝수의 합만 이렇게 짝수의 합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5라고 하면은 1 플러스 2, 3, 4, 5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 짝수 1부터 5까지죠. 그러니까 1부터 5 사이에 짝수만 구합니다. 그럼 2하고 4만 짝수죠. 그래서 2 플러스 4는 6이라는 결과물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하나 n이 입력된다고 볼 때요. 자, 그리고 코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력 예시를 보면 5를 입력하면 1부터 5까지의 숫자 중에서 짝수만 더해서 6의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5라고 했을 때 1부터 5까지 n값이 5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2하고 4만 짝수죠. 이 두 개를 더해서 합으로 6을 출력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코드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이라는 정수 하나가 입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 하나가 필요합니다. sum이라는 정수형 변수가 필요하고요. 자, 포문이 1부터 그 수, 넘버라는 n의 수까지 입력이 되고요. 쭉 하나씩 증가가 되면서 여기서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또 짝수일 때만 조건적으로 sum 더하기 sum 플러스 i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조금 다시 풀어보면은 i 값 이런 식으로 풀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하고 이 코드는 같은 그 연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출력할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줄바꿈 한번 하고요. 밖으로 나와서 1부터 그 n까지 넘버까지 더한 수는 sum을 출력해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초보자 입장에서 좀 난해한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고 풀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수까지의 sum을 더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int sum2라고 하나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수의 합은 0으로 초기화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리면서 sum2는 sum2 더하기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하는 수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반복은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요. 풀어서 놓으면은 그 다음에
자, sum2를 입력하면, 출력해보면, 결국에는 1과 2와 3을 더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짝수 조건을 좀 걸어놓긴 했지만 패턴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반복이 n까지 수까지 돌아가고 짝수만 해갖고 더해진다. 네, 플러스 이꼬르 연산자는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어렵다면은 요것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썸의 그 원리는 이렇게 어떤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 합을 저장할 변수 하나를 꼭 선언하시고 0으로 초기화해 놓은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패턴은 다시 이제 반복문, for나 while문으로 대체가 나중에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패턴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5라고 하면 결국은 6이라고 제가 입력이 됐는데 이건 1 플러스 2 플러스 3은 이렇게 6이 출력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위의 연산 결과는 좀 제가 무관합니다. 저희가 썸이라는 그 합계를 내기 위한 일종의 과정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된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자, 반복문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if문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썸에 대한 합계를 구하기 위한 연산자, 연산 논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잘 이해해 보시고 썸을 구하는 것, 또 반복문,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본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려우시다면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딩 강사입니다. 36번 문제 풀이로 다시 왔습니다. 자, 36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EX100에 36번이고요. Publish State Void Main 체크하겠습니다. 자, 코멘트를 좀 제거하고요.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적힌 주사위를 던지게 되겠는데요. 이 주사위가 두 개입니다. 주사위는 보면은 1부터 6까지 적힌 주사위죠.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수의 경우를 출력해 보자입니다. 그래서 주사위가 또 그러면 이 1부터 6개의 주사위가 아니라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경우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도 1부터 1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는 이중 포문, 이중 반복문을 사용하도록 연습하도록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그래서 1의 경우에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주사위는 또 다시 10의 경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또 첫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왔을 때 두 번째 주사위도 1부터 10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1부터 10까지 경우의 수가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 각 조건별로 분기해서 이렇게 다시 이중 폼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 때 10개의 경우를 다시 나오고 2일 때 10개의 경우가 다시 나오고 3일 때 10개의 경우수가 나오고 나머지 10일 때도 10개의 경우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입력 예시를 보면은 2와 3일 때는 이렇게 출력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2까지 반복이 되고 1의 경우에 1, 2, 3, 1, 2, 3 반복이 되고 2의 경우에도 다시 1, 2, 3 반복이 되는 그런 수의 열을 출력해 달라는 건데요. 이 패턴을 풀 때 일단 이중 포문,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푸는 거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답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두 개를, 주사위 두 개를 입력받기 때문에
스캐너 문장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출력문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를 한번 차례대로 한번 실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왔으면 1부터 2까지 반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주사위가 3이다 그러면 1부터 3까지 반복이 뒤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출력 예를 보면은, 자, 1일 때 두 번째 주사위 3까지, 2일 때 두 번째 주사위 3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 예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 보니까 결국에는 이중 포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스를 좀 같이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 주사위 수를 n으로 입력받았고 두 번째 주사위 수를 m으로 입력받았습니다. 그러면 바깥의 루프, 이중 포문이 두 개가 그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n만큼 돌고 바깥쪽은 n만큼 돌고 안쪽은 n만큼 돌도록 이렇게 하고 두 수를 차례대로 출력하는 그런 이중 포문의 이중 반복문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처음 풀 때는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할지 패턴을 잘 모르는데 반복문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풀어보고 많이 봐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중 포문을 쓰고요. 바깥쪽은 그 i루프, 안쪽은 j루프라고 하는데요. i 변수를 사용해서 1부터 시작해서 n만큼 같거나 작거나 작을 때까지 해주고요. 두 번째 안의 루프는 다시 1부터 시작하고 j루프인데요. m만큼 같거나 작은 경우까지 돌려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와 j를 차례대로 이렇게 출력해주면 이런 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중 포문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2차 배열에서도 쓰이고 다양한 연산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중 포문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제를 보시고 함께 풀어보시고 혹시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6번 문제풀이를 이렇게 마치고요. 37번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풀이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7번 문제풀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37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체크하시고 EX100에 37번입니다. 자, 코멘트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딱 보면은 4x4짜리 그 별표 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폰트가 조금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정렬을 해보면 4x4짜리입니다. 이렇게 4개 있고 4개 있고 4개 있고 쭉 이렇게 그래서 4x4짜리 가로 넷 세로 넷 출력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 4가 입력됐으면 이렇게 되고 2가 입력되면 2x2짜리 이렇게 별표를 찍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의 입력만큼 돌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제어가 두 번이 들어갑니다. 결국에는요. 자, 보면은 이쪽에 그 4x4라는 것은 이중 폼으로 돌리면서 하나, 둘, 셋, 네 번 줄로서 네 번이고 그 다음에 세로 이 각각의 개수를 또 쪼개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네 번에 네 번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중 포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이중 포문을 여러 번 연습해 봐야지 이 패턴이 좀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그런데 결국 이중 포문으로 4줄짜리 4칸짜리를 또 찍어 보는 게 되겠습니다. 입력은 4로 입력되고 뭐 2로 입력될 수도 있고 10으로 입력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점수를 하나 받을 거니까요. 스캐너문으로 입력받고 정수 n을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풀어보고요. 자, 4라고 입력하면 4x4짜리 별표 정사각형이 출력이 되고요. 다시
10이라고 하면 10바이 10짜리 정수가 다시 정사각형이 출력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2라고 입력을 해보면 자, 2바이 2짜리 입력이 됩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n이라는 그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수를 하나 n을 입력받고요. n 입력받은 상태에서 n만큼 바깥쪽 루프를 n만큼 돌리고 안쪽 루프를 또 n만큼 또 돌립니다. 그러면 4바이 4가 되거든요. 안쪽은 보면은 찍는데 이게 프린트 ln이면 안 됩니다. 프린트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프린트 ln은 줄바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쭉쭉쭉 늘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ln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자, 2바이 2짜리 찍는다고 할 때 쭉 늘어나 버리죠. 이렇게 줄바꿈이 여기서 돼 버립니다. 프린트 ln을 쓰시면 이렇게 붙이시려면 프린트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러 줄바꿈을 한 번 더 하죠. 왜냐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바꿈 하기 위해서 프린트 ln을 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와 프린트 ln을 조금 적절하게 위치를 조정하시면서 해보셔야 되고, 이 정도 여러분이 보지 않고 바로 나오셨다면은 이중 포문을 어느 정도 숙달하고 계신 거가 되고요. 이게 나오지 못하셨다면은 이중 포문을 좀 더 연습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좀 어렵긴 한데 자주 보고 패턴을 이해하시고 많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코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면 바깥쪽 루프 i 루프를 보면은 i는 1부터 0부터 1부터 시작하면 이제 이거 같거나를 이렇게 붙여야 되고요. 0부터 시작하면 작은 수, 그러니까 n만큼 돌리는 거죠. 결국에는 n만큼 돌리면서 하게 되고요. 안쪽도 n만큼 돌립니다. 그래서 j가 0부터 시작해서 n만큼 돌립니다. 그다음에 2라면 0, i 값이 0, 1, 0, 1이 되니까 두 번 돌게 되고요. 또 이게 2라면 또 j도 0, 1이 되어서 작은 조건에까지만 도니까요. 같으면 나가버리니까 두 번 돌게 됩니다. 두 번 돌게 되죠. 또 4번, 4번 이렇게 10번, 10번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의 별표를 찍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중 포문을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이중 포문을 조금 잘 숙지하셔가지고 어떤 경우든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38번 문제풀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8번 문제풀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EX100의 38번입니다. 자, 보면은 이 문제를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우나요? 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반으로 나누면 삼각형의 넓이 나오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밑변과 높이를 정수로 입력이 되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소수 첫째까지 출력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프린트 F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프린트 F의 심볼 문자를 이용해서 소수 첫째까지를 출력하게 되고요. 입력 예시는 2 곱하기 5 곱하기 2는 10이 되는데 반으로 나누면 5가 되죠. 0.5 첫째까지 출력을 하는데 프린트 F문으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정수끼리 어떤 연산, 곱하기나 나누기 연산을 하면 정수가 되고요. 실수끼리 연산,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면 실수가 됩니다. 더 큰 애로 넘어 들어갑니다. 정수와 실수일 때는 실수로 넘어갑니다. 실수와 실수끼리는 실수는 맞는 것 같고, 정수와 정수끼리는 정수는 맞는 것 같은데, 정수와 실수가 됐을 때 어떤 그 타입으로, 어떤 형으로 나오느냐는 더 큰 타입으로 나옵니다. 정수와 더블, 플로트가 아니라 더블 실수로 하면 더블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답안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수 하나를 입력받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네, 문제풀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5, 그 다음에 2 하면은
5.0이 됩니다. 자,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정수로 입력 받자고 했는데 플로트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넥스트 인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인트로 하시고 인트로 받고요. 인트로 받고,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을 들어갈 때는 이게 그 나머지가 되면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뒤에나 앞에나 플로트를 한번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해야지 실수값이 나오는데, 정수와 정수끼리 이렇게 하면, 나누면 그 타입이, 그 최종 타입이 정수가 되기 때문에 소수점이 날아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플로트를 하나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와 자, 2로 하면은, 네, 5.0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그 소수점 초책제까지 그 출력하기 위해서 그 프린트 F 문장을 사용을 했고요. 프린트 F에 퍼센트 쓴 다음에 타입, 실수 타입으로, 퍼센트 F는 실수, 플로트 실수 타입으로 출력해 달라는 거고요. 소수점 첫째까지는 점하고 1 이렇게 써주면 소수점 첫째까지가 됩니다. 점 2가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몰릭 같은 거는 시어너 스타일인데, 결국은 이것은 자주 보시면서 하나하나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애움다에서 다 애움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다 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나오는 것을 익히시고, 자주 나오는 것을 패턴을 좀 익히시고, 자주 안 나오는 거는 좀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서 그냥 시행착오 거기서 빨리 하시는 게 낫고요. 다 외우는 거는 좀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소수점 첫째까지 출력하는 결과를 얻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경우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코드 숙지하시고 다음에는 꼭 맞으시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39번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39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하시고 EX100에 39번입니다. 자, 코멘트를 좀 제거하시고요.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수가 주어집니다. 스캐너를 통해서 콘솔로 입력이 주어지고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수, 최소값을, 최소 수를 출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입력은 새 정수가 주어지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출력해 줍니다. 입력 예시는 3, 5, 2가 이제 출력이 되면 그 중에 제일 작은 수는 2입니다. 2를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세 가지 수를 가장 작은 수, 세 가지 수를 받을 때 가장 작은 수인 게 첫 번째일지 두 번째일지 세 번째일지 모르죠. 그래서 가장 늦게 이제 가장 작은 수를 판별하는 경우는 세 가지 수를 다 입력받고 나서 여기서 판별이 들어가겠죠. 어떤 수가 받는가. 그러면 이 세 가지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놔야 되는데, 그냥 int 타입 A, B, C에다 이제 저장을 해 놓으면 이게 비교, 비교, 비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재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 부분을 좀 여러 개 써면 6번 정도 경우의 수를 if-else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인트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A, B, C 이렇게 저장하는 거 대신에 이것을 배열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배열. 정수형 배열에 넣어서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하나씩 빼서 다시 연산하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걸 하시든지 다 맞으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정수형 배열을 한번 사용해 보는, 연습해 보는 그런 문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새 정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스캐너 문장을 쓰고요. 자, 일단 이렇게 코드를 써 놓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3, 그 다음에 5, 2.
그럼 최소수는 2가 되겠죠. 예,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수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5. 자, 10. 커서 옮겨주고, 15. 그럼 5가 되겠죠. 네. 자, 결과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수형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int 대괄호 열고 닫고입니다. 그 다음에 num이라는 배열의 이름을 정해주고요. new int 3 세 자리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인 요소고요. 정수형 배열을 여러분이 숙지하지 못하셨다면 이 문장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배열을 조금 스터디 하시고 오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자리, 세 수를 입력받는다고 저희가 정해놨기 때문에 세 자리까지만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씩 밀어 넣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3번 반복해서 할 거기 때문에 뭐 각자 이 코드를 3번 연달아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같은 코드니까 반복문을 돌려서 이 코드를 3번 반복시켜 줬고요. 그때마다 i 값을 0, 1, 2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서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 추가해 주고 증가하고 인덱스 증가하고 인덱스 증가하고 이렇게 3번 써서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리 바꿈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자, 보면은 최소값을 입력받은 첫째 자리에다 이렇게 최소값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첫째 번 수가 지금 최소수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네, 일단은 첫째 번 수가 입력받은 첫 번째 수가 최소값이라고 상정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포문을 돌립니다. 0부터 rum.length 이거는 배열의 개수입니다. 지금 3이 나오겠죠. 배열의 개수가 3이 나와집니다. 배열의 이름 점 찍고 length 하면 3이라는, 왜냐하면 여기 길이가 3이기 때문에 3이라는 수가 나오고 0, 1, 2가 반복이 되겠네요. i가요. 자, 그 다음에 최소수가 첫 번째 수인데 첫 번째에서 더 크다, 더 큰 수를 만나잖아요. if를 해가지고 더 큰 수를 만나면 아 그래 내가 더 작네 하고 다시 최소수를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체 루프를 다 돌죠. 전체 배열 다 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비교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50, 15라면 여기서 일단 여기에 5라는 미인으로 들어갔는데 5하고 비교해 봐서 더 작은 애가 있으면 넣어주는데 같으니까 안 넣죠. 10을 만났을 때 더 작은가 비교해 보고 안 넣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더 작은가 15가 더 작은가 이렇게 보면은 더 작지 않으니까 5가 나오게요. 자, 그 다음에 10하고 5하고 15가 입력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가 10이고 그때는 넣지 않고 5를 만났습니다. 5를 만났으면 더 작은 애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5를 넣어주게 됩니다. 결국은 미니 5가 되겠네요. 15를 만났을 때는 더 작지 않으니까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뺑 돌다가 나오면은 결국 최소수가 미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패턴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고 결국에는 3번 반복해서 입력을 받고 정수형 배열에 용량이 3개인 자릿수가 3개인 정수형 배열을 선언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애를 최소수라고 가정해서 넣고 다 전체 루프를 다 돌립니다. 배열을 다 돌린 다음에 더 작은 애가 있으면 더 작은 애가 만나면 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다 루프를 돌고 나면 최소수는 이쪽 민에 적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또 배열을 적절하게 사용한 주인 예가 되겠습니다. 반복문하고 포문은 굉장히 공장이 잘 맞거든요. 반복문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그런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반복문을 돌리면서 배열의 인덱스하고 반복문의 인덱스하고는 항상 공장이 잘 맞습니다. 이쪽도 보면 i를 썼고 이쪽에 가져왔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릴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좀 난이도가 중정도 됩니다. 이 정도 풀 수 있다면 자바 문법을 중급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고 다음번에는 보지 않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숙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배열 연습과 반복문 연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다음 40번 문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0번 문제풀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40번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EX100에 40번입니다. 자, 코멘트를 제거해 주시고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약간 이제 글이 들어가서 저희가 번역을 해야 됩니다. 코드로는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설명을 자세히 했네요. 슬기라는 애가 있는데 체육 선생님과 공동지기 내기를 했는데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고 공을 쭉 던져서 50m에서 60m 사이 50m에서 60m 사이에 들어가면 슬기가 이기고요. 그 외에 떨어지면 체육 선생님이 이기게 룰을 정했네요. 그래서 공을 쭉 던져서 50m, 50m에서 60m 사이에 공이 들어가면 되고요. 바깥에 더 멀리나 안쪽에 떨어지면 실패, 로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출력해 보자입니다. 비교적 이제 코드는 간단한데 이걸 잘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입력은 슬기가 던진 공의 위치가 주어집니다. 실수로 입력을 받게 해놨는데 정수로 입력 받아야 되는데 실수로 입력하도록 해놨고요. 윈 또는 로스를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요. 자, 이렇게 써놓고 입력 예시는 50점 이렇게 실수로 입력받고 출력 50m 안에 50에서 60m 사이니까 윈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로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캐너를 저희가 선언을 해주고요. 임포트 해주고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50에서 60m 사이니까 55.5라고 해보면 윈 되겠고요. 더 안쪽에 한 30 정도, 30.5, 뭐 이런 식으로 로스가 되고요. 자, 60m 넘어가죠. 60.5m를 던졌습니다. 로스가 되겠죠. 네. 결과가 잘 나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로 입력받아야 되니까 scan.next float로 해서 실수를 하나 볼로 이제 입력을 받고요. 이 볼이 이상 이하죠. 이상 이하니까 포함을 합니다. 60을 같거나로 이상 이하로 하고 50m보다 크고 and 그 다음에 60m보다 같거나 작을 때 and 조건을 이렇게 넣어서 해줍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를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win 출력하고 아니면 그 외의 경우죠. loss를 출력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문장을 보고 저희가 그 실무를 할 때는 정확한 수식으로 어떻게 코드를 하라고 슈도 코드 같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어떤 아날로그적인 상황을 보면은 저희가 전산적으로 이렇게 코드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슬기랑 체육 선생님이 지금 내기를 한 상황인데 예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 코드는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네. 이런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여기서 조건문 안에서의 관계 연산자 and 관계 연산자고 같거나 크고 같거나 작다 이 조건을 잘 결합하는 이런 연습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단해 보이지만 이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 이 조건을 만드는 것은 어렵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 풀이를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보지 않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50번 문제 풀이 영상을 마치고요. 51번에서 50번이 아니 40번이네. 40번 마치고 41번 문제 풀이 영상에서 찾아뵙고 꼭 먼저 풀어보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